일단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표 시간이 10분 내로 짧은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발트를 이용한 언론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 분석입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연구 논문의 연구 배경은 실제 부동산 시장 중에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것에 큰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으며 이거를 연구하는 거에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기존 방법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이 적용되지만 현재 그 활용되는 데이터 관점에서는 수급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한계점이 많다는 그런 연구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큰 2가지 목적은요. 첫 번째, 데이터 원천으로서 실제로 지금 수급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데이터들을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등록 기반의 이제 새로운 모형 적용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분석하는데 두 번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는 크게 제가 3가지를 봤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다 이제 뉴스 기사, 여러 가지 기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것을 이제 긍정, 부정 이런 감성지수 분석을 해서 실제 매매가나 실거래가와 선행 후행을 하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것들이 보통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쭉 같은 내용이고요. 그 선행 연구와의 이제 차별점을 제가 여기다 기입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은 첫째, 앞에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 논조에 대해서 긍정, 부정, 중립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언론 논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개의 표본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다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로 판단을 해야지 이게 데이터상으로서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제가 총 330여만 개의 10년치 뉴스 기사 데이터를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가져왔다는데 좀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부인데 이전에 선행 연구들은 보통 어떤 문장이나 이런 기사들의 긍정, 부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단어들만 그 횟수들을 좀 가져와서 판단을 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적용된 이제 코버트라는 방법론에서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이제 문맥을 판단하고 실제로 이것이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는데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선보역은 코버트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뭐 챗봇이나 이런 문장의 어떤 감성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전 언어 훈련 모델입니다. 이게 18년 말에 구글에서 개발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이랑 뛰어난 개발자들이 이것을 차용해서 한국형 버트 모델에서 코버트라고 해서 코리아 버트라고 해서 개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이라서 이것들이 이제 위키피디아 이제 한국 문장 500만 개, 그다음에 다량의 뉴스 문장 2천만 개를 미리 학습해 놔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모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증 분석의 변수 설명 먼저 드리면요. 총 시간적 범위는 10년치, 개월수로 월별로 구축했기 때문에 120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카테고리가 나눌 때 그냥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면 금융, 증권, 산업재계, 부동산, 근로병제, 경제, 일반 이렇게 기존 논문들도 보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카테고리로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카테고리 나눈 것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언론 변수에 관한 설명이고요. 부동산 가격 변수는 이제 공간적 범위를 수급받은 데이터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수도권, 지방권, 서울, 강남, 강북으로 분류했고요. 내용적 범위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의 매매 가격 지수 및 실거래 가격 지수로 했습니다. 동일하게 언론과 같이
부동산 가격 변수도 10년치 급격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330만 개 기사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총 6개 카테고리별로의 기사 수인데요. 거의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가볍게 넘어갈 건데 이제 부동산 가격,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가져온 뭐 실거래 가격 지수,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알던 것처럼 좀 더 붉은색이 더 높은 곳인데 보통 이제 지방보다 당연히 서울, 특별히 뭐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지방권보다 훨씬 높은 가격 변수 통계량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버트 모형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형이 있지만 아까 사전 언어 모델을 훈련을 했지만 실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결과 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라벨링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 긍정이냐 어떤 문장이 부정이냐 수작업으로 누군가 구분해 놓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한국어 사전 데이터가 굉장히 불충분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제 감사하게 2018년 이후에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매년 사업을 발주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문장을 두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내서 지금 계속 매년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연구가 가능했고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모형을 구축한 결과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정확도가 0.84, 0.84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위에는 반복 횟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중립이냐 판단했을 때의 정확도가 약 84% 정도로 뭐 기존 논문들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뭐 괜찮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축한 그 코버트 모양으로 제가 330여만 개 구축한 기사들의 적용해 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중립 기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긍정 기사가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에서 대부분 부정 기사, 그러니까 부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경제나 경제 일반 이 카테고리에서 긍정보다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6가지 카테고리로 봤을 때 여기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이 부정 논조의 비율이고요. 붉은색이 긍정 논조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제가 뭐 이거를 뭐 계획해서 이렇게 했진 않지만 특별한 게 여기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제가 2020년 2월이라고 점선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모든 그런 카테고리에서 특이하게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뚝 하고 논조가 하나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침 2월이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의 이런 인과관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부정적 논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음에 반면에 긍정적 언론 기사들이 코비드-19 이후로 굉장히 떨어진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뭐 하나하나 잠깐 짚어보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밑에 있는데 2011년부터 13년에는 부정적 기사가 많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떨어졌다가 2018년 말부터 다시 부정적 논조들이 뉴스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산업 재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있는 건데 2016년을 기점으로 전에는 오히려 긍정적 논조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부정적 논조가 더 많아진 이런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했던 것은 이제 그랜저 인과 관계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것처럼 6가지 카테고리 중에 증권, 글로벌 경제, 경제 일반 카테고리의 긍정 지수는 특별히 지역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주택가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금융이랑 부동산 카테고리는 지방에서는 안 나타나고 오히려 수도권, 서울 및 서울 강남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과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부동산 금융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택 유형보다 단독주택 관련해서 그다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와 실거래 가격 지수와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재개 카테고리의 경우 이제 언론 긍정 지수가
여러 가지 주택 유형 중 그 지역적으로는 뭐 서울도 있고 지방도 다 있는데 특별히 다세대 주택 가격 지수에만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쭉 표로 잠깐 잘렸는데 나타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제 90% 유의 수준 안에서 실제로 유의한 결과들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유의 수준을 95%까지 높여서 보면 부동산 근로용재 경제 일반 카테고리가 이제 부동산 주택 유형과 관련된 가격과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일하게 하나 여기에 이제 달랐던 거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긍정 지수가 선행하고 그다음 실거래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수행하는 반면에 하나 이제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부동산 카테고리에 이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실제로 후행 관점에서의 언론 긍정 지수에 그랜저 인과관계가 나타났다고 좀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선행 모양이 좀 바뀌어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이고요. 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서울, 강남권 이런 지역에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타나는데 이는 연구자가 해석했을 때 실제로 부동산 관련 언론 지수가 특별히 투자성이 높은 지방보다 수도권이나 아파트, 강남이나 이런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 증권, 글로벌 경제 일반 카테고리의 경우 조금 더 어떤 투자성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나 서울, 강남에 몰린 것이 아니라 좀 그 지방권의 이런 전반적인 주택 가격과 관계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뭐 산업 재개나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그다음 단독주택 이런 것들과만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면서 왜 그런 주택 유형에만 관계가 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연구 목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랑 같은 얘기고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런 부동산 가격과 언론이 그랜저 인과관계가 카테고리별로 있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의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이런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고 변화를 트렌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했을 때 기존 방법으로도 좋지만 이보다 더 발전한 이런 계속 개발되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훨씬 더 이제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한계점은 실제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뉴스 기사들이 나와야지 이제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데이터셋 구축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월 단위로 분석했는데 실제로 이게 주 단위나 일 단위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더 낮아진 차원에서 분석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 이어명 교수. 이번은 제2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양경필 연구원 또 전혜정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토론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우측부터 조강행 교수님부터 좌측으로 순서대로 토론자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토론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지사회대 조광입니다. 좀 전에 그 양홍필 박사님 이 발표를 봤는데요. 제가 부동산 학회 한 10년 가까이 되면 이제 학회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피가 좀 아까 양 박사님의 발표를 보니까 젊은 피가 수혈이 되고 있구나, 학회가 점점 젊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제2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버트를 이용한 언론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 분석.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언론이랑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했더니 역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붙었을 때 대부분 힐러리 후보가 될 줄은 알았는데, 그때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럼프 그때 후보였죠. 될 거라고 예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부동산 학회에도 이런 바람이 몰려오는구나 해서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그만 얘기하고요. 우리 나눠진 유인물에서 36쪽을 보면은 이 우측에 보면 그 연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언론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고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측 중간에 보면은 언론에서의 긍정 또는 부정적 여론이 부동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기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중 분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토론자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은, 이 43쪽에 보면은 그 결론에 그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3쪽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그러니까 6개로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했는데요. 부동산 카테고리 경우 금융가격 어려운 지수, 그다음에 증권 글로벌 경제, 경제 일반 카테고리의 경우 좀 더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말하면은 그 금융가격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이런 실물 거래 가격에 더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런 인과관계 분석을 하니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디스커션, 토론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목적에서 어느 기간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지금 이것도 2013년부터 2021년도면은 거의 9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분석을 했거든요. 했어서.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수도권 또는 지방과 관련돼서 이 주택 가격 또는 전세 가격 등등 이런 지표들과 관련돼서 연구의 목적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그 결론의 부분은 토의 부분에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사점을 얘기하면, 시사점에도 온라인 데이터가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만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시사점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론적인 시사점, 실무적인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이런 얘기를 분류를 해서 많이 하는데, 너무 심플하고 당연한 얘기만 하지 않느냐. 물론 첫수로 배우려라는 점에서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또 연구 한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점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4쪽의 참고문헌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 다니면서 저도 지도교수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은 적이 있는데, 이게 참고문헌에서 가나다 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5분을 잡는데 10분 다 걸리니까 좀 가나다 순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혜정 교수님의 논문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앞에 본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넣든지 아니면 참고문헌에서 빼든지, 그게 더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모건대학교 김정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김정호 교수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류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논문들을 쭉 보면 데이터 분석 자체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전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그 분석 자체에만 이제 치중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시사점이 별로 없는 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사점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이제 나타나는데 일단 그 지금 저자가 쓰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보트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코보트는 부동산 쪽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아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 뉴스를 좀 10년치 기사를 이제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전체 뉴스를 가져오시면서 그거를 이제 지방 가격 지수하고 이제 대비를 하다 보니까 뉴스 자체는 전체 뉴스인데, 그러니까 지역에 구분이 없는 전체 뉴스인데, 이걸 굳이 지방 가격 지수, 그러니까 각 지역별 가격 지수하고 차별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 가격 지수하고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데이터를 전체를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10년치를. 근데 이제 뉴스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오실 때,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언론사들은 주요 언론사의 뉴스에 좀 이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져오실 때도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성을 위해서 이제 전체 다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오히려 뉴스를 좀 선별해서 크롤링 하시는 게 결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과 부정이 효과가 좀 증폭될 겁니다. 아마 전체 뉴스를 다 가져오시게 되면.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 키워드나 아니면 뉴스 분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뉴스를 선별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이제 키워드 검색에서는 이제 뉴스를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전체를 다 이제 가져오신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값을 부여를 하셨는데요. 극성값 부여를 하실 때 이제 극성값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정지수인데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긍정에서도 이제 분류값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에서도 단위를 10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부정에서도 10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분류를 했다면 그러면 그랜저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더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건데 그건 아마 향후 연구에 또 과제로 남겨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긍정지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앞에는 긍정기사의 비율과 부정기사의 비율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긍정지수라고 뒤에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긍정 비율을 말 그대로 긍정지수로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긍정과 부정을 다 합해서 긍정지수라고 표현하신 건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좀 아쉬운 면은 이렇게 차별성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서는 좀 차별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시사점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논문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김진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우선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 이를테면 뭐 주가지수나 이자율이라든가 뭐 주택 매매 가격지수 이런 정량적 그 통계들을 가지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분석했다는 그런 정량적 어떤 분석 방법론을 좀 벗어나서 좀 어떤 정성적 자료를 이용해서 주택 가격이라든가 시장을 예측하고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부동산 주택 시장 관련 연구의 어떤 범위나 또 방법론에 상당히 좀 그 폭을 넓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참 좋은 그런 연구 방법론 접근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좀 몇 가지 제가 한번 고려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6가지 카테고리, 그러니까 금융, 뭐 증권, 뭐 산업 체계, 또 부동산, 글로벌, 경제, 경제 일반 이렇게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베르트를 적용해서 극성을 분류하고 이를 통합해서 이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분류해서 주택 가격과의 어떤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 정책,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언론의 영향력, 과연 이런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어떤 언론의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뉴스 이 영향력도 좀 검토했었으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주택 시장이 이 변화, 그러니까 그 침체기에서 이제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정부 주택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상승 폭이라든가 변화가 좀 심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비드19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여러 요인들을 보다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좀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런 의의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해봤고요. 분석 방법론적으로 이 그랜저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변수 간의 관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6가지 카테고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뉴스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인과관계보다는 VAR 그런 모형을 활용해서 이 충격 반응 함수나 어떤 분산 분석 이걸 통해서 아까 좀 토론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별로 영향 요인 큰 변수별로 좀 정리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발표자께서 연구자께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네이버 포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국민들도 거의 알다시피 특히 이 네이버 포털이랑 이 포털들이 상당히 편향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편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결과가 좀 충분히 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업이 좀 힘들겠지만 보다 많은 어떤 포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던 것도 해보는 것도 향후 과제로 저는 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명지 전문대학교의 서우석 교수님. 예, 명지전문대학교 부동산경영과 서우석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이 말씀하셔서 몇 가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 중심으로 여쭤보는 형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코보트랑 NIA 방식으로 해서 훨씬 이제 텍스트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면서 훨씬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면에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분명히 이제 데이터가 새롭게 발굴된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연구의 확장성을 이제 출발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셔서 연구자 입장에서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의문은
이게 NIA 감성 분석용에서 한국어 문장에서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중립적인 문장이 들어간 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긍정과 부정의 그런 감성 지수가 부동산 가격이랑 연결되는 거를 한다면은 이제 어떤 의미 되냐면은 언론에서 긍정적인 걸 한다라는 게 가격에 영향을 줬을 때 이게 서로 잘 인과관계가 연결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감성적인 말을 거기다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은 이제 오르는 거죠. 또 이제 부정적인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이제 내려가는 게 긍정적인 글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그 기사의 내용의 향방에 따라서 이게 감성적으로 기자가 쓸 수, 감성적으로 되면은 긍정적으로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연결시켰을 때 그게 그대로 동일한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이게 스크래핑 할 때 이게 네이버 셀에 거기 이제 포털에서 분류한 대로 갖다가 쓰지만은 이게 금융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의 내용과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어떤 기사에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긍정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금융에서의 여러 가지와 경제에서의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의미로 믹스업 돼 버렸을 텐데, 믹스업 돼 버린 게 이게 감성적이냐 긍정적이냐를 가지고 다시 가격에다가 붙이는 거가 이게 조금은 이제 논리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카테고리를 더 브렉다운하고 어떤 관련 기사인지를 좀 분류해서, 예를 들어 금리 기사인지 조금 더 브렉다운 해가지고 그거와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조금 이게 연결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 그 카테고리 분류를 어떻게 더 브렉다운하고 다시 이쪽에 그 가격 지수를 어떻게 더 브렉다운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연결돼서 이제 뭘 찾으면은 뭐가 되게 괜찮을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조금 그 향배를 찾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서도 우리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와 이게 어떻게 이변을 물러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변수는 왜 지방에만 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결과에 대한 해석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든 앞으로 리서치를 계속 하시면서 빌드업하면은 이제 새로운 상당한 큰 분야가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시고. 네, 고양 시정연구원의 김예호입니다. 앞서서 뭐 다른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작업이 데이터를 저처리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서우석 교수님과 그 비슷한 측면에서 의문점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물론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처리하고 객관적으로 잘 처리를 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논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한된 지면 내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석을 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에다 활용을 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이 서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측면, 특히나 이 부정적인 논조, 긍정적인 논조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 논조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논조를 포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거 안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측면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또는 시장별, 하위 시장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이게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을 하고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온 그 과정들이 지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향후에 좀 보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선행연구를 검토를 하시면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어떤 논문에서는 지상파 3사 같은 또는 중요 일간지로 한정을 하거나 경제지라든지 한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한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연구에 대한 목적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석 방법에서 그랜저인과 분석이 적절했을까?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그랜저인과 분석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좀 충분한 설명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에 있어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랜저인과 분석이 실제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을 하실 때 마치 이것들이 실제 인과관계나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기술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분석 결과를 종합해놓고 그런 시사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읽고 왔었는데 오늘 또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논문을 읽어봤는데 첫 문장이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론의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필수제이면서 투자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이런 그 형태의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들이 있고 있는데 이 필수제나 투자제로 동시에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이라든지 일부 특정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과연 다른 상품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논의는 뭐 토지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정하고 쓰신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하정순 교수님이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하정순입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정성성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정량화했다고 했는데 이런 논문이 사실은 다른 학과에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류할 때 정말 잘해야지 되거든요. 연구자가 생각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류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고칠 수가 없죠.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보다는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점, 고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36페이지에 보면 소름 부분에 들어가면 한 4-5절 정도 되면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논문들이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가지고 누구누구 논문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들 이걸 가져왔는지 털이 박사 논문을 가져왔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박사 논문처럼 우리 학회지 논문이 털이 아닙니다. 그죠? 털이 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정보 제시가 서론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한 번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시간대로 점점 활발해집니다. 연구가 있다면 그 연구에 대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소론 부분에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했을 때 그 연구의 목적이 보면 이 연구가 여기서 어디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안전하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주고서 한다는 것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박사 논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 연구가 첫 번째 37페이지인데요. 선행 연구를 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는 이런 논문을 통해서 내가 가져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석 모의고 쓸 때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구할 필요가 없죠. 자기 의미를 더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가져온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선행 연구와 지금 연구 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연구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 연구를 쓸 때는 항상 연수하고 그리고 선행 결과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다 생각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이에 논문은 누구누구 논문 이런 거는 박사 논문의 소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 논문의 소열 방법과 우리가 학회 논문의 소열 방법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쪽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석 모임에 39페이지 들어가면요. 연수를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표 2, 연수 설명, 유형 및 공간 단위별, 부동산 지수,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은 어떻게 해놨냐면, 자, 실물 가계 지수는 3개의 집단을 묶었어요. 3개로. 그러면 3개의 인명을 묶었고, 또 정의보다는 4개를 묶었어요. 이런 예도가 무슨 예도인지 둘, 5개 묶어서 밑에 거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묶어야 되지 않을까. 5개면 5개, 4개면 4개 이렇게 같이 묶어내 보시고, 아마도 이거는 분석 모색이랑 살피면서 이렇게 라인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을 할 때 보면 연구자께서 아파트 매매에 실물에 가격을 주시면 소유가 수도권이 조금 높다. 항상 소유에 맞추었어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소유가 높은 것만 듣고 지방이 높을 때는 이야기를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담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오히려 당연한 거는 오히려 언급을 안 해드는데 당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그게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당연한 것만 이렇게 적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보면 지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분석을 한번 더 가지고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냐면 42페이지에 이제 봤을 때 그 위에 보면 이제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통계를 분석을 했으면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으면 그게 어디를 줬든지 왜 이런 정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통계를 돌리는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통계는 동기이지 그것이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통계는. 그래서 저는 통계만 처리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15페이지나 더 우리가 15페이지잖아. 4페이지 기준이 그죠? 그렇다면 5페이지나 더 줄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도 지금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지을 좀 더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가서도 마찬가지지. 보면은 한 밑에서 한 20일째 교육 정도면은 공룡가는 얼려주시고 뭐뭐를 그러면서 단독주택 매매주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났다.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나타났다. 그게 어떻게 뭐가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왜 그런지는 연구자가 연구를 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결과가 나타났으면 해석을 정말 잘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사한 논문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논문이 없더라도 비슷한 논문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져와서 본인의 논문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같은 게 있다면 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것이 정립이 자꾸 되다 보면 그 가설이 정립이 되죠. 그러면 가설 정립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되면 진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연구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페이지 43페이지 밑에서 8개 줄 이해는 되겠는데 문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데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걸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글로벌 경제적인 소요 관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도권보다 지방권의 주택이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문장이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연하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강의가 너무 느끼는 거예요. 학교식 논문이 보통 10페이지 정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막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규정은 15페이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입니다. 학회 측으로부터 이제 참석 요청을 받고 공문 문서를 받았는데 제목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코버트를 이용한 언론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 분석. 흥미로운 논문을 접하게 돼서 상당히 좀 기쁘게 생각을 했고 논문을 좀 여러 번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부동산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좀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 앞서서 그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페이지 38페이지에서 언론에서의 긍정 또는 부정적 여론이 부동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느 기간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를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실증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언론에 대한 긍정 지수가 이제 부동산 가격 지수에 미치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립 지수 또는 이제 부정 지수와 부동산 가격 지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분석 결과에서 이제 중립 지수나 부정 지수가 연관성이 없거나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본 연구에서 이 전체 그 기사의 비중 중에서 긍정 기사 비율이 11%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9%의 그 기사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연구자께서 보다 분명하게 좀 기술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이 그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기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자는 이제 그 시차를 3으로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3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3기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한정이 되고 있는데 왜 시차를 3으로 한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긍정지수, 그러니까 언론의 긍정지수, 중립지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를 어떻게 산출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좀 설명이 좀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지금 이제 박사과정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데 논문의 형식적인 요건이나 이제 문장 기술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심사위원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이 코거트 분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본 연구는 언론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코거트 적용을 통해 수집한 뉴스 기사들의 극성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극성값이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게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쓰실 때도 이제 문법적 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시간적 범위를 이제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41페이지에 있는 그림 2가 잘 안 보여서 이걸 확대를 해보니까 이 그림에서는 2022년 8월까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광현 교수님께서 이제 참고문헌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박종현 서충원의 연구와 전회장의 연구는 참고문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논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논문의 내용도 보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논문의 이제 형식적인 요건도 잘 구비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국내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의 뉴스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 처리 기술인 콜홀트 모양을 이용해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분석을 열심히 하셨는데 분석 결과하고 시사점이 구체적으로 그 구체성을 띄지 않고 보완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시사점을 좀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식의 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토론에서 어떤 측면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면은 우리 카테고리로 지금 금융, 정권, 산업재계, 우리 부동산, 그리고 글로벌 경제, 경제 일방이라는 7개 카테고리를 했는데 사실 이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차별성과 정체성이 있느냐, 중복성이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네이버의 포털에 들어가서 네이버 공연을 받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주식 종목이라든지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네이버 자체 포털 자체에서 인식이 네이버 금융 안에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융하고 정권을 따로 들었는데 과연 이게 카테고리의 중요성이 분명하냐? 그다음에 산업 재개하고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부동산은 산업이 아니냐? 중복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텀으로 근데 키워드를 먼저 건드려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거기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과 어떠한 그 공간적으로 또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 간의 영향 뭐 이런 것을 이 틀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좀 더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의미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하신 양홍길 연구원님 그리고 전혜정 교수님의 디펜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짧게지만 조금 질문 주신 부분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다른 거 집중했던 것은요. 저는 이제 가정이 언론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정을 사실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것으로 이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이 가정이 맞느냐라는 거를 저는 좀 검증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랜저 인과관계 어떻게 보면 반오형이라든지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 긍정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언론 긍정 비율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네이버 뉴스 포털에 이제 카테고리도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원래는 키워드 검색으로 접근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분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객관성이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서 오히려 포털 내에서 카테고리를 관리를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더 정확하게 분류했다고 저는 일단은 가정을 하고 접근해서 그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 뉴스 기사라는 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제 모든 10년치 데이터를 다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앞에 메인에 떴던 사람들이 최대한 여기까지 봤다는 그 10페이지 안에서만 데이터를 다 긁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종속 변수가 종속 변수에서 이제 4개, 5개 이렇게 묶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그렇게 묶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매매 가격이랑 실거래 가격이랑 4개, 5개 이렇게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5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서 딱 그 제공되는 범위 안에서만 제가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더 많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표에서는 제가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표현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선행용 보충은 당연히 그 부분에서 많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서 이제 언론 시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언론 긍정 지수가 이 시장이 잘 될 거야, 시장이 되게 투자 좋다 이거보다는 언론의 안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예를 들어 투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격차를 많이 벌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류가 나오면 다 부정적인 기사로 이제 기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는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더 잘 말씀드리시면 잘 적어놨으니 잘 반영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학교 정혜정 교수입니다. 일단 이 페이퍼가 이제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학의 방법론이 선형 방법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X와 Y 가정할 때 선형의 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예측을 하거나 어떤 모델링 개발할 때는 좀 예측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비선형 방법론을 한번 데이터를 적용해 봄에 방법론을 이용해 봄에 그 의미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코볼트 분석 뿐만 아니라 뭐 비카인드나 여러 가지 분석들 다 텍스트 마이닝의 기반의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맥, 그 기본의 텍스트 마이닝은 단어를 그 소팅해서 단어의 의미지만 그 문맥이 가지는 사실 기사는 문맥으로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양건필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카테고리도 네이버의 카테고리 이용했고 그 다음에 그 감성사전도 니아에서 주는 왜냐하면 통계는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의적인 기준을 했을 때는 약간 방법이 좀 결론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좀 연구들을 좀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